얘들아, 자 우리가 여기 잠깐 봐봐. 239쪽이야 보이죠? 자 집합 보는데, 자 우리가 합집합 요렇게 좀 생각해 볼게. 만약에 우리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할게. A랑 B랑 자 C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치자. 우리 반에서 뭐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을 물어봤더니 뭐 C, D, E라고 해. 그러니까 C라는 애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거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A랑 B는 뭐 여긴 야구 좋아하는 애들, 축구 좋아하는 애들 이러면 A, B는 여기다가 넣고 C는 요 가운데 넣고 D는 이쪽에다가 넣자고 했죠. 맞아요? 기억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누가 우리가 얘들아 축구 좋아하거나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반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A, B, C, D, E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C는 한 번만 써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안 쓰고 축구나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합한다고 해서 합집합이라고 해. 합집합. 근데 얘들아 요 내용만 이해하면 너무 쉽거든. 근데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합 B를 방금 전에 써보니까 A, B, C, D, E였잖아. 그리고 A라는 거 내가 지금 축구 야구인데 그냥 이렇게 A, B로 해볼게. 그럼 뭐 야구 좋아하는 애들은 A, B, C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뭐 C, D, E 뭐 이런 식으로 써봤다 쳐봐.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봐봐. 합집합이라는 집합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집합으로 했을 때 우리가 5개의 원소들이 있었잖아. 그 원소들을 다 하나하나를 다 X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X는 어떤 애들이냐면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애들만 합집합에 있다 이런 소리야.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A에 있는 애들이나 B에 있는 애들이 바로 합집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애들은 A에 있었던 애들이거나 B에 있었던 애들이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거? 조건제시법 표현? 이해 잘 안 되나? 요 애들은 그런 성질을 가졌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교집합이라는 건 요 겹치는 애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축구 교집합 야구라는 건 축구랑 야구를 둘 다 좋아하는 애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교집합이라고 하고 요 합집합을 뒤집어 놓은 모양을 쓸 거야. 그리고 요 그리고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우리가 옛날에 요런 표현 했었어. 연립방정식을 풀잖아.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면 위에 있는 거의 해가 뭐 1이랑 3이야. 밑에 있는 거가 뭐 2랑 3이야. 그럼 이걸 연립하면은 3 한 개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라는 건 이 둘 다 만족하는 애들이라는 거지. A에 있고 B에 있는 동시에 있는 애들을 바로 교집합이라고 자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남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 반이 총 6명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깥에 야구랑 축구 둘 다 안 좋아하는 F가 있다고 쳐. 그래서 이 전체를 U라고 부르고 U를 보통 전체 자 라고 했을 때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야구를 안 좋아하는 애들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A, B, C를 빼고 나머지죠. 걔네가 바로 D, E, F가 되겠죠. 그 기호를 쓴다는 거지. 야구를 안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축구를 안 좋아하는 애들 물어보면 여기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 빼고 밖에 있는 나머지 애들을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그래. 자 차집합은 얘들아 차집합이 살짝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봐봐.
만약에 방금 전에 썼던 거 봐봐. 야구 좋아하는 애들 ABC에서 축구 좋아하는 애들을 만약에 뺐어.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 애들 많이 뺀다고 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이해돼? 만약에 너네 3명이 축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한다고 치자. 요 앞에 있는 3명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 좋아한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얘네를 뺄 수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 중에서 얘네를 뺄 수는 없는 거야. 니한테 없는 걸 내가 뺏을 수는 없지. 내가 너한테 10억을 뺏을 수 있을까? 아니 10억이 없는데 어떻게 뺏어?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결국 이것만 빠지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내가 너한테 돈을 뺏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만 뺏을 수 있는 거야. 맞지? 내가 너한테 10억을 뺏을 수는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야구라는 집합에서 축구라는 집합을 뺀다면 뭐만 남는 거냐면 A랑 B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3개를 뺏어서 3개를 빼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를 뺏어온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축구에서 야구를 뺀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축구 좋아하는 애 C, D, E 중에서 이거를 빼오는 거야. 그러면 C만 빼올 수 있고 D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요 조건제시법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집합은 뭐냐면 전체에는 들어가 있지만 A에는 없는 애들을 찾고 있는 거고, 차집합은 뭐냐면 A에 있고 대신 B에는 없는 애들만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조금 어려운데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 뭐 그림 보면 조금 더 이해 잘 될 거야, 얘들아. 합집합이라는 거는 두 집합을 합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A가 3개고 B가 3개라고 해서 더해서 원소가 6개가 되는 게 아니고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세진다는 얘기죠. 널 안 기다렸어 일부러. 우리 일찍 끝내려고. 빨리 가. 딱 중요한 거 설명 다 하니까 왔네. 일단 넌 문제 풀면서 들어. 알았지? 자, 교집합은 뭐냐? 겹치는 게 바로 교집합이라는 거죠. 자, 여집합은 어떤 집합 빼고 바깥에 있는 남은 부분이 바로 여집합이라는 거고요. 차집합은 마치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데, 내가 사과가 이렇게 있잖아. 마치 그 애플의 기호 마냥 내가 뺏을 수 있는 것만 뺏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거야. 입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베어 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남는 거야. 아까 전에 그 얘기했지. ABC에서 CD를 뺀다는 거는 AB만 남긴다는 얘기라는 거. 자, 문제를 조금만 볼게.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와봐. 245. 245쪽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가 요 기호를 뭐 어떤 선생님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걸 뭐 컵이라고 부르시고 컵에다가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다 넣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합집합은 뭐야? 얘네 둘을 합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합집합을 이렇게 쓰다 보면 A, B, C, D, E 이렇게 쓸 건데, 중요한 건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다고 해서 B를 2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집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5개가 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개고 여기가 4개라서 원소가 7개가 되는 게 아니고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써주다 보니까 요게 맞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교집합인데, 교집합이라는 건 둘 다 있는 거, 겹치는 애들. 자, 겹치는 애들을 바로 교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것만 써주면 B, 자, D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넘어갈게, 얘들아. 서로소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서로소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긴 해.
혹시 서로소 아는 사람? 서로소 뭔지 안다. 소수의 반대? 뭐라고? 소수의 반대. 소수의 반대? 소수의 반대가 있어? 남자 여자처럼 소수의 반대가 뭐야? 뭐라고? 서로 안 나눠지는 거 비슷해. 비슷한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은서 말은 이거야. 2랑 4는 서로소 아니야. 맞아. 얘는 나눠지잖아. 근데 서로소는 뭐냐면 4랑 13처럼 1 말고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이거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인 거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1 말고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는데, 집합에서 서로소랑 우리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달라.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냐면 둘이 겹치는 게 없을 때. 둘이 겹치는 게 없을 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합은 1, 2고 어떤 집합은 3, 4야. 그럼 둘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려야겠지. 겹치는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즉 교집합이 없을 때. 자, 지금 A라는 거는 공집합, 즉 비어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가 겹치는 게 없죠. 원소가 겹치는 게 없는 걸 서로소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알겠죠? 자, 여기 니은에서 A는 6보다 큰 한 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7, 8, 9.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B는 3, 6, 9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원소가 있죠. 9라고. 그럼 얘는 서로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몇 쪽이냐면 하연아 245쪽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얘는 이걸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거 적합하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를 나타내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돼 있으면 너네가 부등식을 잘 못 풀거든. 왜 못 푸냐면 당시에 우리가 부등식 해가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부등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니구나, 이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의 제곱이 1보다 크면 1보다 더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이렇게 나누기로 했죠. 물론 전개해도 되지만 이게 훨씬 빠르다고 했다. 그래서 x-2가 1보다 클 때랑 x-2가 마일보다 더 작을 때를 생각해주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하기 때문에 지금 둘이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게 있으면 서로소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원소에 겹치는 게 있으면 서로소가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 3번. 자, 문제에서 3번에 1번은 A가 아닌 애들을 고르랬지. 그럼 A를 빼고 남은 바깥의 애들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얘 빼고 나머지 10이랑 2를 써주면은 되겠죠. 여러분 쓰세요. 2, 10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 B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B 바깥에 있는 애들을 써주면 되겠지. 1, 2, 5를 쓰면 되겠죠. 1, 2, 5. B 바깥에 있는 여기 1, 2, 5.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다는 건 A는 158이고 B는 80인데 두 개에서 두 개를 뺀다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A한테 있는 걸 빼는 거야. 있는 거. 이게 빠지는 거야. 이만큼이 빠지는 거야.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A에서. 그래서 1이랑 5만 남는다는 거. 도영아, 이거 차집합이 안 들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차집합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10억을 뺏을 수는 없잖아. 네 10억이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것만 뺏을 수 있는 거야. 지금 A가 1이랑 5랑 8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는 8이랑 1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A에서 B를 뺀다는 거는 A 중에서 B에 있는 거를 뺀다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은 1이랑 5가 남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개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3개에서 2개를 빼니까 1개 남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있는 걸 빼서 온다는 거야. 자, 그런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서 온다는 건 B한테 있는 A 거를 빼서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게 아닌 걸 물어보는 거죠.
둘이 합한 원소는 여기 A랑 B를 합치면 이만큼이 바로 A랑 B랑 합친 건데 그게 아닌 거는 바깥에 있는 2만 써주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교집합이 아닌 거, 둘이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8인데 요 8이 아닌 바깥에 있는 애들을 써주면 되겠죠. 1, 2, 5,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크게 어렵진 않죠? 됐죠? 자, 여기 좀 볼게. 자, 지금 요 표현, 자, 봐봐. 지금 얘들아, 전체가 10 이하의 자연수지. 그리고 A는 4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니까 4랑 8 빼고 나머지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전체는 1, 2, 3, 4, 5, 6, 7, 8 다 있어야 되는데 A가 4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빼고 5, 6, 7, 8 빼고 9, 10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바깥에 4랑 8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A가 4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니까 A가 아닌 쪽에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A가 아닌 쪽에. 맞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아닌 건 4랑 8인데 그쵸? 그 중에 B의 원소가 다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런 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가 아닌 거에 부분집합 B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공집합이랑 4만 있는 거 8만 있는 거 4, 8 다 있는 거 공집합을 이런 식으로 구하기로 했다고. 기억나지?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B가 될 수 있는 개수를 쓰랬으니까 공집합을 제끼고 3개를 쓰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세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우리가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2의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2의 제곱개인데 그 중에 공집합을 1개 빼서 3개로 해주면 안 세고 더 좋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좀 해볼 건데, 자, 여기 좀 볼게. 자,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A 같은 경우는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볼게. 12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짝수라고 해서 막 200 같은 걸 쓰면 안 되고 12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것만 쓰면 되겠죠. 자, B는 3의 배수기 때문에 3, 6, 9, 12까지 쓰면 되겠죠. 자, C는 30의 약수기 때문에 1, 2, 3, 5, 6, 10, 15, 30까지 쓰면 되는데 12 이하니까 이건 날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 되나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랬냐면 A랑 B를 합치라고 했죠. 합쳤을 때 6개, 4개 더해서 10개가 아니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2, 3, 4, 6, 8, 9, 10, 12까지만 써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A랑 B에 겹치는 거, 교집합이 지금 뭐냐면 6이랑 12가 지금 겹치죠. 그래서 겹치는 것만 써주면 되고, 자, 그거랑 이제 C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랑 얘를 합치면 1, 2, 3, 5, 6, 10, 12까지 써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A가 짝수기 때문에 A가 아닌 거는 홀수를 다 써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A에서 C를 빼라고 했는데 지금 요 짝수 중에서 C에 있는 애들을 빼주면 되겠죠. 즉 C는 2, 6, 10이 짝수기 때문에 이 중에서 2, 6, 10을 날리고 남은 것들이 바로 A 빼기 C가 되겠지. 4, 8, 12. 자, 그 다음에 B랑 C를 합친 거가 아닌 거를 구하랬으니까 먼저 이 둘을 합치시고 1, 2, 3, 5, 6, 9, 10, 12 그리고 그게 아닌 애들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 없는 12 이하의 자연수들을 써주면 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A 교집합 C를 빼라는 거는 A 교집합 C, A랑 C랑 겹치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짝수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2, 6, 10. 그래서 A 교 C가 2, 6, 10인데 이 B에서 2, 6, 10을 빼주면 되겠지. 있는 것만, 여기 중에 있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3, 9, 12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 눈으로 보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자꾸 한 개씩 빼고 세거든. 그래서 니네 지금 1-1번 한 번만 해봐. 이거 지금 한 번만 해봐. 3분만 줄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내가 영상 안 켜고 여기 찍어가지고 대충 해보세요. 이거 읽으면서.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근데 2를 넣으면 여기가 3이고 2를 넣으면 여기가 4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게 3이랑 5가 생기기 때문에 A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쉬운 개념인지. 여기 지금 거의 집합 대부분 상문제가 없다. 앞에도 그렇지만 알았지? 그냥 풀다 보면 다 풀 수 있어. 자, 여기도 볼게. 얘들아, 서로소가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다른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 다른 개념 담고 있다는 거. 교집합이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야. 서로소라는 거는 서로소가 뭐냐고 하면 겹치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답이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 겹치는 게 없나요? 지금 2랑 4랑 6이 있죠. 그래서 이 기억 제끼시고. 9의 양의 약수는 1, 3, 9인데 1, 3, 9랑 겹치는 게 없죠. 니은은 서로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원소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0이랑 4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4가 겹치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아니겠죠. 자, 2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는 뭐냐? 2보다 작은 짝수가 있나요? 없죠. 지금 리을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둘이 서로소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는 1, 3, 5, 7, 9인데 요 짝수랑 지금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도 서로소가 맞겠죠. 3의 배수 중에는 6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생겨서 서로소가 아니겠죠. 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 되는 거다, 얘들아. 뒤에도 상문제 없어. 읽고 그냥 한번 해보면 된다. 자, 넘어갈게, 얘들아. 자, 요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잘 봐봐. 지금 여기 풀이도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지.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지. 이렇게 어떤 거를 파악할 때는 보통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거고, 보통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잘 봐봐, 얘들아. A랑 B의 관계를 볼 때 요거 위에다 하나 적어 놓을래? 자, 봐봐. 자, 우리가 A와 B의 관계가 몇 개 있어. 총 5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봐봐.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이거 다 적으랄 때 적어.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만약에 A가 1, 2야. 근데 B가 1, 2, 3이야. 그러면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리지 마라 지금. 나중에 정리해 줄 테니까. A 안에 B가 이렇게, B 안에 A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 2가 있는 거고 이 3이 있는 거야. 그럼 B는 1, 2, 3이 다 있고 A에는 1, 2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단 말이지.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B 안에 자 A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두 번째는 거꾸로 B가 A 안에 있는 상황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거 아직 그리지 마. 정리하면 그려. 이렇게. 자, 3번은 둘이 겹치는 게 적당히 있는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예 둘이 똑같은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A도 1, 2, 3이고 B도 1, 2, 3이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는 A랑 B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
둘이 겹치는 게 없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5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봐. 중요한 거는 이 5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개 중에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 잘 들어 얘들아. 도영아 그냥 들어. 5개 중에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 이 세 번째 거를 사용을 한다는 거야. 잘 봐, 잘 봐. 5개 중에 어떤 상황인지 문제를 풀기 전엔 모를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이 세 번째 거를 그려놓고 항상 풀 거야. 왜냐면 이유가 중요해. 자, 이게 A고 만약에 B라고 치면은 1번 같은 상황은 B 안에 A가 들어있는 상태지.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비워놓고 1, 2, 3 이렇게 써놓으면 1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돼? 이 그림으로 이 5개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내 말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의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도 방금처럼 1, 2, 3 이렇게 써놓으면 표현이 가능하고, 또 이 둘이 똑같은 것도 여기다가 1, 2, 3을 다 때려 박으면 뭔 말인지 알지? A랑 B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도 1, 2, 3, 4 이딴 식으로 써놓으면 여기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랑 같은 집합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 표현 가능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만 요 정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놓으세요. 표현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 빨리 보내주고 싶으니까. 자, 봐봐. 그래서 지금 얘들아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만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야. 이것만 딱 그려놓고. 자, 이것만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고, 지금 이 둘을 합친 게 바로 이 그림이죠. 그럼 그게 아닌 게 16이라는 건 이 바깥쪽에 16이 있다는 거야. 이 집합, 두 개의 집합 바깥쪽에 16이 있다는 거고, 겹치는 게 지금 25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58이 있다는 거지. 얘들아, 이 바깥쪽에 16이 있다는 건, 이 바깥쪽에 16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바깥쪽에는 16을 제외하고 다른 거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 방 바깥에는 경비 아저씨 말고는 없어 라고 하면, 태민아 또 찌찌개야? 경비 아저씨 말고 없다는 거는 진짜 경비 아저씨 말고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바깥에는 16만 있다는 거야. 자, 겹치는 건 258이고 A에서 B를 뺐다는 거는 A 빼기 B가 얘들아 알아도 이렇게 이 아까 말했던 그 애플 로고 같은 그런 모양이 바로 A 빼기 B라고 부르는 부분이야.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은 B-A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A-B가 70이라는 건 이쪽에 7이랑 10이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를 합한 요 부분이 바로 B겠죠.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구해? 라고 하지만 전체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밖에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1부터 10까지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안 들어있는 거는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은 여기 있어야 되고 1, 2, 3 없고 4 또 여기 있고 5, 6, 7, 8, 9까지 있겠지. 그러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랑 B-A 부분을 합치면 2, 3, 4, 5, 8, 9까지가 바로 이게 바로 집합 B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돼? 까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상문제 없으니까 푸는데 큰 지장 없을 거야. 그냥 답지 보면서 읽어가면서 하면 다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진도 나가러 앞으로 잠깐 더 돌아갈게. 몇 쪽을 피면 되냐? 241쪽을 피면 돼. 자, 당연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상식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해. 알았지? 그런 부분만 신경 써서 하면 되고. 봐봐. 연산인데 연산이라는 거 우리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뭐 그런 거야. 자, 생각해봐.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얘들아 봐봐.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치면 당연히 A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만약에 A랑 이거랑 빈 껍데기랑 합하래. 그럼 당연히 그냥 A 자체가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A랑 빈 껍데기랑 겹치는 거 있냐? 없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봐봐. A랑 A를 합치면 그냥 A다. 뭔 말인지 알죠? 뭐 추가되는 거 없다는 거야. A랑 얘랑 겹치는 거, 나랑 겹치는 거 그냥 나라고. 알았지?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A랑 B의 교집합이 이 부분이거든? 그건 당연히 A에 들어있겠죠. 그런 소리고 당연한 소리야. 이 부분 또 B에 들어있겠죠. 맞죠? 또 A는 A랑 B를 합친 거의 일부분이다. 뭐 이런 뜻이고 둘이 합친 거의 B도 일부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살짝 봐봐. A랑 B의 교집합이랑 합친다는 건 이만큼이랑 요 부분이랑 합치면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랑 내 팔이랑 합치는 거야. 이해돼? 나랑 내 팔이랑 합치면 그냥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A가 된다. 또 A랑 둘이 합친 거랑 겹치는 거는 A가 된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자, A라는 거를 색칠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색칠할 거거든. 맞죠? 그리고 A 합집합 B를 색칠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색칠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둘 다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전체가 아닌 건 공집합이야. 이해돼? 자, 공집합이 아닌 건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나랑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자꾸 내가 그게 로맨스가 1도 없는 사람인데 자꾸 나보고 막 로맨스 드립을, 우리 와이프 좀 그런 거 좋아해. 로맨스 같은 거. 그래서 혜강이 그러는 거 되게 좋아해. 네 얘기 많이 하더라, 혜강아.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지? 네. 그래.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태민아! 이씨! 그만 자! 생각했다고? 나한테 자꾸 로맨스 같은 거 자꾸 할 때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얼만큼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 얼만큼 뭐라고 해야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막 신박한 거 없냐는 거야. 신박한 게 있겠어? 당연히 없지. 그랬더니 그럼 너가 한번 얘기해 보라 했어. 신박한 게 뭐가, 예를 들어줘라. 예를. 신박한 거에 예를 들어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라고 했대. 어떤 남자가 여자애한테, 아는 거지?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라고 했대. 이만큼 아니 그거 빼고 나머지만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만큼 사랑한다고. 근데 뭔가 좀 개 오그라들긴 하지만 나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 동그라미보다 세모의 면적이 더 작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긴 했거든?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걸 제외하는 것보다 세모를 만들고 제외하는 게 더 면적이 넓으니까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욕 개쳐먹었겠지 당연히. 욕 개쳐먹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너무 크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죠? 욕 바가지로 쳐먹었고 이들이 쳤다가. 아무튼 그 얘기는 뭐 대충 이해하시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인간 자체가 노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아무튼
그 나랑 내가 아닌 걸 합치면 세상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그게 그 뜻 아니야, 그치? 내가 만든 동그라미랑 이걸 제외하면 세상 전부라는 거잖아, 그치? 그 소리입니다. 나랑 내가 아닌 거랑은 겹치는 게 당연히 없겠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내가 아닌 게 아닌 건 다시 나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남자가 아닌 게 아니면 남자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아닌 게 아니면 나잖아, 그냥. 뭐 그런 소리야. 알지? 자, 전체에서 나를 빼면 나 빼고 나머지. 당연한 소리입니다. 지만 얘들아 5번에 별표를 5개 정도. 이게 진짜 개 중요해. 이것만 중요해, 솔직히. 다른 건 다 별거 아니거든.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자, 이것만 중요해.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너네가 나중에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돼.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분배 법칙 이런 것도 배울 거고 분배도 배울 거고 결합도 배울 건데 잘 봐봐. 결국 결론은 이거야. 막 어쩌고 나중에 뭘 배우는데 결국은 합집합이랑 교집합일 때만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 알겠어? 합집합이랑 교집합일 때는 어떤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뒤에 걸 땡겨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빼기인 상태는 공식을 1도 못 써. 앞으로 배울 공식을 1도 못 씀. 알았지? 그래서 빼기가 나오는데 내가 무슨 공식을 써야 돼? 그럼 이걸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야. 이해되죠? 자, 근데 이게 두 개가 항상 같아. 어떤 상황에서든. 자,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 만약에 누가 A 빼기 B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을 해보라고 하면 색칠을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근데 A랑 B 아닌 거에 겹치는 부분은 뭐냐면 A는 색칠을 이렇게 할 거고 B가 아닌 부분은 B라는 거를 제끼고 그 밖에 부분에 색칠을 할 거니까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 부분.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되나요? 안 돼? 재현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는 거지? 봐봐, 재현아. A 빼기 B가 이 부분인 건 알겠어? 네. 근데 이 부분을 하면 A라는 부분에 색칠을 해보면 이만큼이야. B가 아닌 부분에, B는 이거잖아. B가 아닌 부분에 색칠을 해보면 이만큼이야.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다고. 교집합. 그렇지 않아? 밖에는 색칠된 거 아니에요? 아니, 밖에는 파란색이 색칠돼 있어? 둘 다 색칠된 부분이 교집합이야. 아, 이해 안 돼? 아니 근데 그 A는 볼록하게 색칠 안 돼 있고 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라는 거야. 아. 그게 똑같다는 거야. 이해돼? 내가 벌써 10년 차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학생은 처음이긴 해. 이해했습니다. 레전드. 결국 레전드를 찍나? 옛날에는 뭔가 내가 나의 그 커리어상 좀 특이했던 친구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에 다 이름을 붙여놨었거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X절편이랑 Y절편이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인데 2,3을 내가 테스트 볼 때 X절편이랑 Y절편 찍어봐 했을 때 2,3을 박는 애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아이 이름이 도교였어. 내가 이걸 도교식 수학이라고 불렀거든, 그 뒤로.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한 친구가 많았어. 너 아니냐? 너가 그러지 않았나? 도형이가 이랬던 것 같아. 아닙니다. 너야. 너가 내가 X절편 2, Y절편 3 찍었더니 이거 찍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태민이한테
도영이가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기초 2반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기초 2반이냐고 물어봤을 때. 너 아니야? 너 아니 누군데? 너야 내가 봤을 때 내 기억에는. 근데 이거 1바 따라온 애가 도교거든? 얘가 태건이네 학년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도가 비슷하네. 아, 근데 이거를 근데 내가 10년 차 동안 이제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이거는 너가 처음이야. 이해했습니다. 아, 이해했어? 이거는 처음이야. 이거는 우재현이 이거 1바로 이걸 한다? 이걸 이해 못한다? 아무튼 여기 밑에도 써있죠? 이렇게 잘 써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요거는 조금만 이따 할게.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금만 이따 할게. 일단 넘어갈게. 어디로 오냐면 5번으로 오면 되겠죠? 자, 얘들아 아까 전에 그 마지막 5번 공식 그 재윤이 공식처럼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기억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한 거는 당연히 전체의 일부분이겠죠? 이 부분집합이라는 표시니까 이건 맞는 소리고 맞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이거 내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재윤이 공식을 교집합을 빼기로 바꾸면서 이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이 붙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안돼? 놀림당할까봐 이해된 척하네. 빼기를 교집합이 이게 봐봐. 이 공식이 외울 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많이 안 써. 많이 쓰기도 하는데 뭐 이것만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뭐야 뭔가 이상하네. 아 미안. 아, 내가 살짝 병신이네. 좀 심상치 않은 걸 봐가지고 놀랬나? 자, 봐봐.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 자, 빼기가 교집합이 될 때는 앞에 건 가만히 있고 뒤에 것만 여집합이 되는 거야. 아까 배웠던 공식이 5번 공식이. 그래서 이거는 봐봐.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꿔. 그리고 이 뒤에 거가 여집합이 붙는 거야. 근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결국 얘가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좀 더 보면 이해될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자,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앞에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빼기가 교집합이 되면서 이 뒤에 거에 여집합이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요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우리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랑 이게 되는 거고 얘는 그럼 맞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오케이. 자, 얘들아, 나랑 내가 아닌 걸 합치면 뭐가 되겠어? 전체가 되겠죠? 얘가 전체란 말이야. 전체랑 B랑 합쳐도 전체죠. 이해되죠? 우주에다가 지구를 합쳐도 어차피 우주라고. 얘는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것도 해볼게. 자, A랑 B 합친 거랑 A랑 B 겹치는 거랑 이 둘이 겹치는 거는 없대. 자, 좀 헷갈리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자, A랑 B를 합친 거는 색칠하면 이렇게 할 거거든? 자, 근데 A랑 B에 겹치는 부분은 색칠하면 이렇게 색칠할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색칠한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고 하면 어디를 색칠해야 돼? 이 부분을 색칠할 거거든? 둘 다 색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A 교집합 B라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 동영 돼? 자, 이건 무슨 소리야? 만약에 B가 A에 들어있으면 B에서 A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맞죠? 이해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아무것도 안 남겠죠. 지금 B가 A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A한테 있는 거를 다 뺏어가면 하나도 안 남겠죠. 이게 맞다는 거죠. 자, 그 소리고요. 자, 요건 봐봐. 요 표현 봐봐, 요 표현. 자, 요 표현만 박스 쳐놓을까, 요 표현? 요 표현? 자, 요 표현. 자, 아까 전에 내가 그 A랑 B의 관계 5가지를 적어줬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읽고서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얘들아 봐봐. 그 5가지 상황 중에 A 안에 B가 있는 경우랑 B 안에 A가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 근데 둘이 겹치는 부분이 A인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야, 둘이 겹치는 부분이 A야? 그러면 B 안에 A가 있겠다라고 외워야 돼.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여기요 뭐였어? 요거 재윤이 공식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죠? 알겠어 이거? 빼기가 교집합이 되고 뒤에 여집합 붙었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A에서 B를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이해되니 이거? 돼? 은근히 좀 헷갈리나? 처음이라 좀 헷갈릴 수 있다. 한 개만 해볼까?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봐봐, 내가 어떻게 푸나? 자, 일단 전체가 아닌 거는, 그러니까 우주에 없는 애라는 거야. 이 U가 유니버스의 약자거든? 그러니까 우주에 없는 애라고 생각해. 이해돼? 그 우주에 없는 애는 뭐야? 없어. 공집합이야. 이해되지? 그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항상 옳은 거는 아니라는 거야. 자, 우주랑 나랑 합치면 뭐야? 그냥 우주임. 근데 우주랑 너랑 겹치는 건 그냥 너야.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둘이 합친 거랑 A랑 겹친 건, 그건 벤 다이어그램 보면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둘이 합친 거가 색칠하면 이만큼인데 거기서 A만 내가 색칠한 다음에 이 둘이 둘 다 색칠된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그냥 A죠. 맞다는 거지. 자, 그리고 말했어. 이 빼기라는 기호는 그 수학에서 원래 우리가 하던 빼기랑 다르게 A한테 있는 것만 뺏는 거야. 그치? 근데 나한테서 내가 없는 거를 뺏으려 그러면 닌 가져갈 게 없다는 거야. 그냥 A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건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 거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얘들아 다른 데는 뭐 쉬우니까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오답이 진짜 많이 나와. 너네 나중에 시험 때 우리 뭐 맨날 하던 대로 나중에 기출문제 풀 거 아니야. 이거 오답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오답 진짜 많이 나오고, 내가 요거 팁만 한 번만 주면 요것도 꼭 중요한 거 나와서 내가 시험 대비할 때 뭐 설명하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집합의 관계는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런 부분집합은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 둘 다 부분집합을 띄면 이 방향이 바뀐다고 설명하거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되는 거는 뭐냐면 이 5가지 중에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5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B가 아닌 거랑 A가 아닌 거를 비교했을 때 A가 아닌 게 B 아닌 거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 상황 봐봐. 이 상황이랑 이 상황 비교해봐. 자, 오른쪽 거는 B가 아닌 부분은 이만큼이잖아. 근데 A가 아닌 부분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뭐가 더 커? A가 아닌 게 더 크단 말이야. 지금은 B가 더 큰데, 지금은 B가 더 커. 지금은 B가 더 큰데, 아닌 부분을 비교하면 A가 아닌 게 더 크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A가 아닌 게 더 큰 게 아니죠. 지금 B가 아닌 게 더 커야 되지. 따라서 B가 아닌 게 이만큼, A가 아닌 게 이만큼,
그래서 B가 아닌 게 더 큰 경우는 요런 경우인데, 자, 요거를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C를 두 개를 동시에 띄면 요 포함 관계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중에서는 뭐냐? 얘는 아니라는 거지. 맞죠? 둘이 겹치는 건, 이 경우는 둘이 겹치는 게 뭐야? 둘이 겹치는 거, A랑 B 겹치는 거, B지 B. 그 둘이 합치면 뭐야? 둘이 합치면 A지. 뭔 말인지 알죠? B에서 A를 빼면 뭔데? B에서 A를 빼면 B가 요만하고 A 이만한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은 왜 아니냐면 B랑 B가 요만큼인데 A가 아닌 부분이 이만큼이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 전부가 되냐? 아니지. 요 부분은 없잖아. 그래서 전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 거 이거 중요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6번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앞에서 한번 했는데 자, 봐봐. 둘이 교집합이 어디야? 교집합이 4, 5죠. 4, 5. 그래서 얘는 지금 4, 5라는 거야. 얘를 여기다 써볼게. 4랑 자 5죠. 자, 이렇게 돼 있고, 합집합 둘이 합한 거는 1, 2, 3, 4, 5, 6, 7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 이거의 일부분이면서 4랑 5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자, 여기 원소가 7개이기 때문에 2의 7제곱에서 4, 5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2개를 빼주랬죠. 그래서 2의 5제곱이 답이 되는 거고, 답은 32개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되나요? 넘어갑니다. 자, 요거 봐봐. 자, 요거 잘 나온 표현이야. 둘이 합쳤는데 X야. 이걸 생각해야 돼. 둘이 겹치는 게 X야. 뭐가 더 클 것 같아? A가 클 것 같아? X가 클 것 같아? A가 더 크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주랑 나랑 겹치는 게 나면 이해되지? 내가 더 작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X가 요 안쪽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A가 더 큰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둘이 합쳤는데 X야. 나랑 우주랑 합치면 우주가 되는 것처럼, 그쵸? 우주가 더 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A 빼기 B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래서 A에서 B를 빼버리면 A한테서 B가 있는 거를 빼버려. 그럼 1, 2, 3이 되겠죠. 1, 2, 3. 자, A는 1, 2, 3, 4, 5죠. 자, 그래서 X라는 애는 어떤 애냐? A의 일부분이면서 1, 2,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애라는 거지. 부분집합의 뜻이 뭐였어? 여기에 원소가 여기에 다 있을 때, 부분집합의 원소가 전부 있을 때, 따라서 2의 5제곱에서 3개를 제끼면 2의 제곱 4개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거?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3, 5, 7, 9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 둘을 겹치는 거가 바로 여기 왼쪽에 있단 말이지. 겹치는 게 3, 5, 7이야. 3, 5, 7. 근데 B는 지금 1, 3, 5, 7이잖아. 근데 왜 9가 없냐 근데? 9가 없네. 9를 내가 빼먹었네. 1, 3, 5, 7, 9잖아 B는. 그지?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수는 이거의 부분집합인 2의 5제곱 계에서 3, 5, 7을 반드시, 원소 3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답이 2의 제곱 4개라는 거죠. 태연아, 이해 안 돼? 됐습니다. 근데 니는 안 될 때는 어필하고 되면 돼도 뭔가 미동이 없으니까 안 된 줄 알잖아. 자꾸. 진짜 돼? 근데 이거 직접 세가지고 했는데. 아니, 직접 세지 말라고 내가 설명했잖아. 그거. 직접 안 세면 좀. 아이씨. 근데 직접 안 세면 니 이거 32개를 다 썼어? 32개요? 32개를 다 세서 357 있는 걸 다 셌다고? 그냥 4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인데 네가 직접 셌다며. 357 갖고 있고 그래. 3571, 3579, 1379 이렇게 4개 아니에요? 아, 그렇게 했어? 노가다 안 하면 못하겠어? 노가다 근데 이게 점점 숫자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어떡할 거야? 많아지고. 아, 원소 한 20개 돼 어떡할 거야? 그냥 포기할 거야? 공식 했습니다. 공식 근데 이해가 되냐고.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얘 원소가 5개잖아. 5개 쓰고 얘 3개를 빼라고. 알겠지? 불안함 이 새끼. 자, 더 해야겠지? 자, 조금만 더 할게. 아, 10분만 더 하자. 15분만 더 해. 자, 봐봐. 아, 그래도 왔는데. 자,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 A랑 B를 합치나 B랑 A 합치나 똑같다고. A랑 B랑 겹치는 거 구하나 B랑 A랑 겹치는 거 구하나 똑같다고. 이해되지 이거? 자, 그리고 결합 법칙을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결합 법칙은 우리가 잘 봐봐 얘들아. 결합 법칙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합 법칙이랑 분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좀 헷갈리는 데도 있더라고. 결합은 다 같은 연산일 때 어떤 걸 먼저 계산하든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분배는 뭐냐면, 분배는 2 곱하기 3일 때, 2 곱하기 3 더하기 4일 때 2랑 3 곱하고 2랑 4 곱하는 게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얘는 지금 여기랑 다른 연산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이게 교집합이고 이 안에가 합집합이잖아. 그럼 먼저 이거를 합한 다음에 교집합 해도 되는데, 하다 보면 분배한 게 더 편할 때가 있어. 많이 있어요, 집합에서는. 이 교집합을 B에다가 한번 하고 이거를 C에다가 한번 해서 합해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곱하기를 3에 한번 하고 4에 한번 하고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애가 있었는데, 다 합집합인데 지 혼자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다 한번 합하고 여기다 한번 합하고 2개를 또 합하더라고. 이렇게. 이해돼? 창조 수학을 하면 안 돼, 얘들아. 지금 분배는 얘랑 다를 때 쓰는 거고, 이럴 때는 결합을 하는 거지. 결합을. 다 똑같을 때는. 이해되겠어 이거? 다 똑같을 땐 결합이고 다를 때가 분배라는 거야. 알았지? 요거 좀 이해하시고,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왜 되는지 뭐 설명한 건데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드모르간입니다. 드모르간 개 쉬워 얘들아. 사람 이름이고. 드모르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전체 괄호 전체 여집합일 때 이걸 뭔가 거듭 제곱처럼 이쪽에 한번 뿌려주고 이쪽에 한번 뿌려주고 요 합집합을 뒤집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거 여집합은 반대라는 소리니까 A의 반대, B의 반대, 합집합의 반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한 번씩 뿌려주면서 교집합도 뒤집힌다는 거지. 여기도 여집합. 자, 여기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요건 봐봐. 잘 봐봐 얘들아. 원래 요 1번 얘들아 집중해봐. 1번을 얼마 안 남았어. 1번을 만약에 원래 지금 방금 배운 걸 안 쓰고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설명해 줄게. 자, 이게 A고 B고 똑같은 걸 2개 했다고 쳐봐.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고 A랑
B가 아닌 부분은 이만큼인데, 즉 밑에 거를 색칠해보면 결국 이만큼인데,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둘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둘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만 둘 다 색칠되어 있죠? 이해돼? 답이 A란 말이야. 근데 이걸 또 언제 맨날 그리고 있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면은 우리가 뭐 EXY랑 3XZ, EXZ랑 EX, EX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A 합집합이 있고 여기도 지금 A 합집합이 있잖아. 그럼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A 합집합 나머지만 괄호 안에 다 담으면 B 교집합, B 여집합이 되는데 뭔 말인지 알지? 근데 B랑 B가 아닌 거랑 겹치는 게 있겠냐고. 이건 공집합이라는 거지. 즉 공집합이랑 나랑 합치면 그냥 A라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알겠어?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아니고 분배를 거꾸로 해가지고. 자 문제 볼게요. 더 볼게.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분배 거꾸로나 드모르간을 하려면 차집합에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그 공식 있죠? 우 공식. 자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시고 뒤에 거에 여집합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A 빼기 B랑 같다는 거지. 자 지금 여기 괄호 전체에 드모르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집합을 뿌려주면서 앞에 거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라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둘의 연산이 다른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풀 수는 있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이렇게 잘라 놓은 다음에 이 둘을 합쳐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랑 A가 아닌 거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촉 개좋네 이 새끼. 눈 감고 있다 내가 쳐다보니까 웃기네. 뭐가 아니야 씨. 내가 봤는데 방금. 자 이거랑 얘랑 합치면 공집합이랑 합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0을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A 교집합 B가 된다는 거죠. 답은 A 교집합 B입니다. 자 한번 다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자 이것도 볼게. 자 빼기면 뭔 공식을 사용을 못해. 그래서 빼기를 교집합 바꾸고 뒤에 있는 게 여집합. 자 그리고 드모르간을 이용하면 한 번씩 뿌려주면서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B의 여집합은 B로 생각하시고 잘 봐야 되더라. 여기가 같은 연산이면 분배를 하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봤을 때는 B가 아닌 거랑 B랑 뭔가를 하는 건 좋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자리를 바꾸시고 이걸 결합법칙으로 괄호를 이걸 먼저 더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얘가 뭐야? 전체잖아. 전체랑 우주랑 A가 아닌 거랑 합치면 뭐겠어? 그냥 전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 돼? 돼? 너도 좀 특이하다. 한다 이거 봐봐.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 빨리 그려지면 만약에 A에서 B를 뺀 게 이거고 B에서 A를 뺀 게 이건데 둘이 겹치는 게 당연히 없겠죠. 근데 공집합 가도 되는데 이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은 더 편해 이건. 근데 이 문제를 굳이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뭐 드모르간이나 분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자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다 같은 연산인 게 보이죠? 다 같은 연산인 게 보이기 때문에 얘 괄호를 다 빼버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뭔데? 공집합이라는 거죠. 이해돼? 그럼 공집합이랑 겹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뭐 그래서 공집합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벤 다이어그램이 더 편할 때도 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 얘들아. 그럼 딱 1시간 반 될 것 같아. 알았지? 쉬는 시간 10분 빼고 30분 일찍 끝냈으니까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오늘 볼게. 자, 좀 복잡하죠? 한번 볼게 얘들아. 이거 복잡한데 이거. 자, 여기 전체 여집합인데 요걸 한 번씩 뿌려주면서 뭘 하자고? 이거 이름이 드모르간이야. 드모르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A 합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A 합집합으로 묶어준 다음에 나머지들을 다 괄호 안에 담으면 이 부분이 뭐가 돼? 공집합이라는 거죠. 맞죠? 여기 공집합이랑 A랑 합치면 얘는 그냥 A라는 거지. 그리고 A가 A랑 B랑 교집합이랑 똑같다는 건 B가 더 크단 소리임. B가 더 커야 A랑 B랑 겹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 상황을 B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B가 더 클 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B가 더 크면 항상 옳은 것을 구해라. 기억은 틀렸다는 거지. B가 더 클 때니까.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하랬어? 둘 다 여집합을 띄면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B가 더 큰 게 맞다는 거지. 자, 디귿은 둘이 합쳐서 A가 되면 A가 더 큰 거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야. 난 B가 더 큰 걸 찾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랑 B랑 합쳐서 전체가 된다? A가 아닌 거랑 B랑 합쳐서 전체가 된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랑 B랑 A가 아닌 게 이만큼이잖아. A가 아닌 게 이만큼인데 B랑 합쳐면 전체가 되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벤다이어를 그려보니까 맞는 것 같고. 답에 리을이 있어 근데? 아, 있네. 자, 그쵸? 자, 얘는 B 빼기 A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B가 더 큰데 A를 빼면 도넛 모양이 남겠죠? 이 B에서 A를 도려내면 이 도넛 모양이 남겠죠? 공집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리을이 조금 헷갈린데 리을을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서 내가 찾는 B가 더 큰 상황에서 리을을 한번 생각해보면 A가 아닌 부분을 색칠해보면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B를 이만큼을 합쳐보면 결국 전체랑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은 리을이고 숙제로 여기까지 좀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조금 눈치껏 숙제 해오면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다 할 수는 없잖아. 숙제를 금요일에 내주면 보통 화요일까지인데 이 많은 양을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